한미 동맹 70주년이죠. 70년 동맹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른바 친구 발언인데요. 자, MBC 지난 26일 MBC 방송 메인 뉴스 인터뷰했습니다. 레스터 홀트 기자가 친구가 친구를 염탐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신뢰고 신뢰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또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의 친구이신 대통령님 70년 동맹을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 친구도 많고 친구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 친한 친구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다양한 친구 관계가 있는데 그럼 국가 간 친구라는 의미는 뭐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혈맹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냐? 그러면 친구라면 진짜 저 기자 말대로 왜 도청했냐? 스파이온 했냐? 근데 그렇게 또 친구가 우리에게 염탐을 했다면 우린 친구라서 안 따진 거냐? 어떻게 보세요, 김대엽 평론가님?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논리라는 게 사실은 여전히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을 또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친구인 것은 분명하죠. 아니면 친구보다 더 그 이상이겠죠. 혈맹의 관계이니까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백업을 해주는 그런 국가이죠.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국가라는 어떤 하나의 일개 국가든 뭐 단체든 집단은 자국의 이익과 또 안보 우선주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첩보기관이라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서 어떤 정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일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대외적으로 각 국가 혹은 어떤 단체나 집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쓰고 관찰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이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행보의 이면에 각 국가의 이기적인 정보 활동과 첩보 활동이 있다는 것도 그 병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도 사실은 친구임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은 물밑에서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 자국의 이익과 우리나라의 이익과 안보를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정보 수집과 과정에 있어서 수단과 방법이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미국에 따지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으나 지금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지 않다면 신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실리적인 추구를 위해서 우리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첩보와 정보 활동을 유지 또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짚어볼 사안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죠.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겹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재선 공식화에 이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 일정을 비켰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전에 조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결과적으로 미국 기자들의 인식만도 못한 성과를 내지 않았느냐.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도청 방지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까? 또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럼 친구가 어떻게 친구를 도청합니까? 근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미국을 믿는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외교라고 하는 거는요, 꼭 열내고 화낸다고 외교가 아닙니다. 거기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도청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미국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었을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도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라던데 한 말씀 하시죠.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유감 표명이라도 했을 거예요. 꼭 화낸다고 항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외교 준비를 과연 했느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미국 믿는다. 미국을 믿으니까 알아서 잘해줘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외교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뭐 우리나라 기자들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재선을 위해서
당신의 재선을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한국의 이익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미국 기자가 했습니다. LA 타임스 기자가 그렇죠. 했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가치 외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는데 한국에도 좀 숨쉴 구멍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자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가가지고 뭐 IRA나 반도체법 이미 의회 통과해서 실시되고 있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못한다라면은 대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외교 아닙니까? 가가지고 믿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알아서 잘해줘라. 이게 무슨 외교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 기자들의 인식만도 못한 외교를 결과적으로 펼친 거 아니냐. 결국 미국은 손 안 대고 코 풀어서 지금 미국이 대외 정책 잘하고 있고 거기에 봐라. 한국도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한국이 우리 미국을 따라오고 있다. 이거 재선 선언한 그 주에 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더십만 띄워주고 온 꼴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네. 경제 협력 성과 상당히 이번에 중요했는데 좀 살펴보죠. 반도체와 전기차, 우리 정부가 받아내야 될 협상의 목표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분명히 했었고요. 정상회담 직후 있었던 합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이 됐던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경제적 순위는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제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그 정책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기업의 아픔을 주고 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동맹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공들여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일단 대표한 게 큰 맥락인데 저 시각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언론의 상당수의 시각 분석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씁쓸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중국을 겨냥한 건데 이게 우리에게 피해를 역으로 주고 있다. 뭐 흔한 말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박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방미에 기대한 거 안보도 사실 안보지만 우리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치 동맹이라는 이유로 미국의 어떤 대중 견제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수출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수십 년 역사 속에 중국의 수출 적자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으로부터 많은 수출 흑자를 기록해온 나라인데 이제 더 이상 흑자가 아니에요. 이제 적자입니다,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도 굉장히 쏠쏠한 수출국이었는데 지금 러시아의 수출 제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역 전체가 요즘 뭐 반도체가 특히 이제 잠시 불황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수출 자체가 지금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이런 가치 동맹을 했으면 그에 따른 상응 대가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상응 대가가 바로 IRA나 반도체법에서 한국을 조금 예외를 주거나 유예 기간을 좀 더 주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한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의회를 통과한 법이다 보니까 바꾸기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의회를 못 움직이면 여론이라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유엔 방미 때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미국과 가지고 여론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지난 가을에도 못 봤고 이번에도 못 봤어요. 의회를 움직이고 행정부를 움직이려면 결국은 미국의 언론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미국의 언론 가가지고는 미국과 신뢰가 많다 이 얘기 말고는 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미국을 도대체 왜 간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특히나 뭐 반도체법 이거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아직 일절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IRA 반도체법, 전기차, 한미 양국 간 뭐 뚜렷한 어떤 뾰족한 그런 개선책이나 해결책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전격적으로 먼저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들렸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는데 자 경제적 성과 김대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경제적 성과를 어떤 국가 간 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의 기반이 되는 것은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것 이 자체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후과를 또 노리기 위해서 지금 양국가가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외교적 활동이죠. 예. 그런데 다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점은 우리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뭐 아주 대표적인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인 패권을 두고 그 양극단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그러면 한국은 피해만 보고 있는가? 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가 어젠가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 전체 분기별 성적을 냈는데 약 한 7조 원 가까운 이익을 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자동차 경기는 상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이롭고 좋다. 그리고 또 배터리 전 세계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도 사실은 중국을 미국이 차단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어부지리격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중심 클러스터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무조건 미국에 도움만 되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반사 우리도 이익을 있다. 얻고 또 예. 거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생긴다. 경제라는 예. 것은 뭐 이를테면 생물과 같아서 그렇게 무쌍하게 움직인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문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반도체가 문제인 것은 미국이 IRA법을 만들고 반도체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불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가 산적해 있는데 산적한 재고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반도체 가격을 상승을 이끌어내거나 네.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지 어떤 미국 자체만의 어떤 법안,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노선 그것만 가지고 세계 경제가 움직인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것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상당히 좀 앞서가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가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간의 이런 그 화해 협력의 기본 어떤 신뢰 토대를 이번에 네. 닫게 된다면 그러면 그 이후 결국 경제적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앞으로 걸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회담이 이제 끝났고 이제 주요 일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있고요. 또 MIT와 하버드 등 방문이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큰데 오늘 화제가 된 영상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기타를 선물 받았고요. 또 즐겨 듣는 팝송을 열창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화면으로 보시죠.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e music used to make me smile. Now if I had my chance,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예, 돈 맥클랜이라는 가수의 아메리칸 파이라는 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곡이라고 하는데 돈 맥클랜의 친필 사인 기타를 받고 또 분위기를 띄우니까 질 바이든 녀석가 밀었다고요? 노래하라고. 이게 사전에 기획된 걸까요? 저게 기획되지 않고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네네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물론 애창곡이기도 합니다만 현장에서 정말 MR식으로 라이브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장소가 한미 간의 주요 국빈 요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만찬장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좀 연습을 좀 한 것 같고요. 네. 애창곡이다 보니까 한 구절만 한 곡 앞에 일정 정도만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은 국빈 만찬장의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뮤지컬 배우 몇 명이 와서 공연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 마무리 곡이 이 아메리칸 파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미국 입장에서 준비를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팝송 중에 애창곡이 뭐냐? 그 애창곡이 아메리칸 파이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와서 당신도 한번 불러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사실 이게 이제 연출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연출이 보여주는 효과는 한미 간의 어떤
이런 든든한 또 밝은 미래가 앞으로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국빈 방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가져보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이런 기회가 좀 왔다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는 또 일종의 또 행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들이 뭐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했었는데, 저는 한미 간의 관계가 이 노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훈훈한 분위기, 자, 국빈 방문 일정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